네, 안녕하세요. 들숨날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민도희입니다. 네, 도희 씨, 혹시 예방 접종 꾸준히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사실 해야지 하는데 좀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방 접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어서 꼭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 역시 이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자궁경부암인데요. 대한결핵협회 회장을 역임 중이신 세븐 레마의원 비뇨기과 전문의 신민석 회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한결핵협회 회장이고 세븐레마 의원 원장이면서 비뇨기과 전문의인 신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다뤄볼 이 자궁경부암, 저희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궁경부암 어떤 병인가요? 자궁의 구조가 한 4분의 3은 몸체로 돼 있고 4분의 1이 이 자궁하고 질이 연결되는 입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에서 생기는, 즉 목 부위에서 생기는 그런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궁경부암은 그 전조 증상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다른 병을 예를 들면 뭐 위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자궁경부암은 전조 단계가 있습니다. 자궁 이형성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정상하고 암하고 세포들이 같이 공존하는 있는, 그러니까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그런 그 이형성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암으로 발전돼 가지고 상피 내에만 있는 상피 내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손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근육으로 침투되고 바깥으로 전이하는 자궁경부암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위험한 암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전 단계들을 거치고 만약에 자궁경부암에 걸리게 된다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요. 이것도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 위암 같이. 나중에 되면은 성교할 때 출혈이 있다거나 또 월경이 아닌데 또 출혈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게 전이가 되어 가지고 앞에 방광이 있고 뒤에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이 됐을 때는 어떤 뭐 통증이랄지 이런 게 이제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말기 수준이니까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월경 불순 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눈치 못 채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대개 한 20대에서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30대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 검진이 대개 2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때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올해는 검진 날입니다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때 꼭 가셔서 검진을 해보시는 게, 자궁경부암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호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령들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50대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성관계 그 시기가 빨라지고 또 이제 성관계 하는 파트너들이 좀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염이 돼서 연령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니까 덜컥 겁이 나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자궁경부암은 왜 걸리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요, 원장님? 자궁경부에 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젊었을 때 너무 빨리 성생활을 한다거나 성관계하는 파트너가 자꾸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자궁경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랄지 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 본인과 배우자의 또 위생 상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그 사마귀 같은 게 성기에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게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그 위생 상태, 또 흡연 이런 것도 아주 그 발생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요즘에 발병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40대, 50대가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 자궁경부암은 아무래도 그 인유두동 바이러스의 주로 원인이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증식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자궁경부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30대에 감염이 돼서도 40대, 50대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복기가 오래되기 때문에 바로 감염돼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거기서 증식하고 해서 시일이 있어야 이게 발병되는 거기 때문에 대개 한 3, 40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궁 예방 접종에 아주 좋은 가다실이라는 그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 접종을 함으로써 인해서 한 97%가 예방이 됩니다. 보통 이 가다실 그 예방 접종이 사가랑 구가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거든요. HPV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 바이러스 종류가 약 한 15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게 한 40여 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바이러스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를 4개를 맞으면 4가, 그러니까 9개를 맞으면 9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아무래도 4개보다 9개가 더 예방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요새는 거의 가다실 9가를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접종을 했는데 저도 국가를 맞았어요. 저도 구가를 그죠, 그죠, 맞았어요. 그죠. 네. 아주 잘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구가를 맞으면 자궁경부암 거의 100% 예방할 100%는 수 아니지만 약 한 97% 예방이 됩니다. 도희 씨는 이 예방 접종 하고 나서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좀 맞을 때만 네. 좀 아팠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맞을 때만 살짝 근육통 네, 이 정도만 맞아요. 느껴지고 뻐근하게. 괜찮았는데 왜 예방 접종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걱정하잖아요. 이건 또 부작용이 없을까요? 부작용이란 게 이제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또 뭐 발열, 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메스꺼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그 가다실을 맞춰봤지만 부작용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다실 주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백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백신이고 또 이제 이걸 화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놓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그런 백신이니까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맞아서 알고 있지만 이 가다실 예방 접종이 그 접종 주기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안 맞으셨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간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초에 맞았을 때 그때 맞은 이후로 2차 접종은 2개월 뒤에 그리고 3차 접종은 최초 맞은 날부터 6개월 뒤에 그렇게 해서 3차를 이제 맞으면 됩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맞는 것을 바로 알았을 때 그때 맞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그렇게 해서 3차를 맞으면 됩니다. 예.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잊지 말고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인부터 또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방 접종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또 맞아요. 들죠. 맞습니다. 또 제가 오늘 원장님을 만난다고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요실금이었거든요. 맞아요. 요실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뭐 저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한테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요즘에 들어보면은 저 나이 또래 좀 낮은 연령층에서도 요실금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들리더라고요. 요실금 원인은 주로 이제 골반, 즉 요도 근방에 있는 근육이 약화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방광하고 요도 사이의 각도를 잡아주질 못하고 이게 평행되게 되어버리니까 소변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게 이제 요실금이거든요. 그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게 나이 드신 분들 또 분만하거나 또 방광염을 여러 번 앓거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로 오기 때문에 대개 중년 이후에
또 특히 할머니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가 전부 요실금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촬영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이제 화장실을 좀 참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종종 참았던 경험도 꽤 많은데 혹시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까요? 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변을 참으면 방광염이 오게 쉽거든요. 또 방광염이 오는 게 자꾸 오다 보면 이게 이제 요실금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도희 씨도 소변을 참지 마시고 네. 대개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여섯 번 정도 보는 게 우리 젊은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횟수니까 그 정도는 보시도록 노력하시고요. 요실금 치료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개 이제 케겔 운동이라 해가지고 골반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든요. 대개 이제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한 3초 동안 힘을 줬다가 풀어주고 또 3초 동안 힘을 줬다가 풀어주고 하면 이 골반의 그 근육에 강화해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케겔 운동이란 게. 그 운동을 하루에 한 100차례 이상 그렇게 해주면 그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물요법. 이제 뭐 그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약물로 해서 소변이 안 나오게끔 해주는 약물요법이고 이제 최후에 하는 경우에 이제 수술 방법인데요. 수술 방법은 TOT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테이프를 질을 통해서 넣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게 요새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네요. 그러니까요.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고 예. 그래도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들이 흔히 걸릴 수 있는 질병 두 가지, 자궁경부암과 요실금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도희 씨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저도 여성이기도 하고 계속 나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30대 들어가는 입장에서 되게 오늘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리 알고 많이 알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게 우선 병을 발견하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겠죠. 혹시나 아직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정보 확인해 보시고 맞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쉼숨샘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뵐게요. 들숨! 말씀!